지난 대선 당시에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에서 게임 메타버스 특보 단장을 맡았던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최근에 이 게임업계의 로비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분인데 어제 충격적인 고백 하나를 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지금 살해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P2E 게임을 허용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분출되기 시작했거든요. 캠프 내에서 후보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저희는 그 큰일 날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정말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었거든요. 굉장히 의아했어요. 누구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세나?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해하게 된 거죠. 아, 이런 구조였구나. 메일 여러 통을 받았는데요. 저하고 제 가족에 대한 살해 협박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메일 내용이었고, 그리고 제 가족도 그냥 두지 않겠다는 그런 살해 협박 메일을 받았습니다. 글쎄요, 조정원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저 위정현 그 게임학회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한두 번 뵌 적이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저도 이제 산업통상자원에 있으면서 이 게임 산업 정책을 어떻게 할지 소위 P2E 플레이 투 원. 네, 굉장히 논쟁이 많은 거에 대해서 이제 세미나도 열면서 몇 번 만나 뵀는데요. 굉장히 그 게임 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공공에 모두 즐길 수 있는 게임을 업계를 어떻게 만들지 고민하는 굉장히 진지한 분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분이 죄송합니다. 저런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 하는 걸 보면서 좀 굉장히 분노합니다. 분노한다. 예, 정말 이 과정에서 어떻게 저분한테 저런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까? 이런 특정 진영의 강성 지지자들로 저는 추정이 되는데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를 보면서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저는 민주당 지도부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막 정청래 의원 등등은 강성 지지자들 비난하면 안 된다. 김남국 의원 그리고 개딸들을 옹호하고 나선 이런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하시는데요. 저는 이거 굉장히 정치적으로 무책임한 행위다.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도 손해 정말 만빵이다. 민주당 이퀄 개딸 정당이 되면 개딸 정당에 우리 국가의 그 운영을 맡길, 국정 운영을 맡길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 논의는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런 전문가들의 전문성에 기여한 발언들을 가지고 살해 협박 메일을 보내는 것은 당연히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위정현 회장이 오늘 아침에도 우리 돌직구쇼에 출연을 했는데 급기야는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걸 저도 들었습니다. 자, 우리 또 조정원 의원님의 개인 의견, 개인 주장 또 이런 걸 주셨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성 지지자들, 이른바 개딸 얘기가 조금 전에 언급이 됐었습니다만 이른바 이 문자 폭탄, 댓글 테러 이런 것들이 좀 요즘에도 계속 있는 모양입니다. 특히 김남국 의원을 옹호하는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 김남국 의원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민주당의 현역 의원 2명도 김남국 의원을 약간 옹호하는 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청래 최고 그리고 양이원영의 의원의 어제 오늘의 목소리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잘못한 부분은 또 반성도 하고 사과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아픈 사람이에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어쨌든 어려움에 처한 거 아닙니까? 힘내라고 응원조차 하면 안 됩니까? 근데 그걸 문제 삼아요? 모든 걸 떠나서 아픈 사람한테 힘내세요 라고 응원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이재명 대표가 강성 팬덤, 이른바 개딸들과의 결별 선언해야 된다. 어떻게 보세요? 어떤 입장을 가진 그룹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걸 부정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오히려 당원들의 의사 통로를 막았기 때문에 더 과격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비명계 의원들, 김종민, 이원우 이런 의원들은 이 강성 지지자들과 결별을 선언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민주당이 늪에 빠져요. 그런데 정청래 최고는 아니 아픈 사람한테 힘내라고 응원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양이원영 의원, 아니 강성 팬덤과 결별하라고요? 다양한 당원들의 입장을 부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뭐 이런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장현주 변호사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저 그래픽에 둘둘 이렇게 의견이 나눠져 있는데 어느 쪽 의견이 좀 더 설득력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뭐 민주당은 169석을 가지고 있는 이제 거대 야당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도 많은 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생각이 다른 의원님들이 개인적인 발언들도 많이 하고 그러고 지금 뭔가 많은 이야기들이 분출되고 있는 상황은 분명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원들도 또 각자의 의견들이 또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지금 각자의 개인 의견으로 분출할 수는 있는 부분은 있지만 적어도 민주당 내에서는 특히 이제 지도부 입장에서는 국민의 눈높이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가장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된다는 점은 반드시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하. 지금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이거든요. 결국에 내년 총선에서 승리는 중도층에 계신 국민께서 어느 쪽의 표를 더 많이 주실지에 따라 그 승패가 좌우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중도층에 계신 국민들께서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코인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의 어떤 처신이나 대처에 대해서 과연 중도층에 계신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를 항상 뼈아프게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당원들의 폭넓은 의견도 당연히 수용해야겠지만 또 다른 국민의 눈높이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김남국 의원이 지금 침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김남국 의원이 나서서 좀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김남국 의원 내일 본회의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등장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